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5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04,000달러 플러스 2%, 나스닥 상승에 10만달러 잘 지켜주고 있고, 이더리움 2,600달러 플러스 8%, 솔라나 5%, 리플도 3,600원 상승해 시가총액순위 3위를 회복했습니다. 이더리움이 팩트를 업그레이드 이후 ETF로 자금이 당장에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코인 내 큰손들이 비트코인 비중을 줄이거나 보유한 현금으로 이더리움을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ETF로도 본격 자금 진입 시작되면 이더리움 도면스 10%까지 올라가면서 가격이 3,000불까지는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오르면 이더리움 클래식, 도지, 엑시 인피니티, 샌드박스 폴리곤 등 이더리움 산하의 레이어 2 코인들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고요. 하지만 나스닥이 고점까지 7% 정도 남겨두고 있어서 고점 돌파 못하고 또다시 내려오면 알트코인들은 힘이 빠질 수가 있죠. 트럼프 관세가 4월 내내 리스크였지만 5월 11일 스위스 미중 협상으로 10%씩 각각 낮춰졌습니다. 트럼프도 나스닥 미국 채권 폭락에 한 발짝 물러섰고 한타임 쉬면서 새로운 중국 압박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5월 27일 라스베가스 비트코인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 참석하고 트럼프도 깜짝 출석하는 경우도 업계에서는 예상되고 있고요. 작년 테네시 비트코인 연례 행사에서 트럼프의 코인 지지 발언이 대통령 당선에 긍정적이었고 저소득층, 흑인, 히스패닉 표를 많이 가져왔었죠. 매년 마이애미 해변가에서 조촐하게 비트코인 연례 행사하다가 이번에는 글로벌 컨벤션 센터인 라스베가스에서 진행한다니 기대감은 한층 더 커집니다. 대신 비트코인 연례 행사 전에 올랐다가 행사 끝나고 하락오는 패턴이 21년부터 100%였고요. 그런데 이더리움이 하락 안 오고 2,000불 위에서 움직인다면 제2의 실버, 은으로 새로운 패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0불 아래로 라스베가스 행사 이후 떨어진다면 리플, 솔라나, 도지는 위태위태한 구간 들어서게 되고 5월 27일 라스베가스 행사 이후 얼마나 오를지보다는 빠질지를 걱정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이더리움 패턴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완전히 패턴이 바뀌었다고는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고요. 대신 라스베가스 행사까지 시간이 많고 이더리움 상승에 알트코인 거래량 또 살아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알트코인 단타로 접근하면 되죠. 주규영 대표 코인 온체인 데이터 정점에 있는 분인데 3월 하락 올 때 시즌 종료다. 비트코인 하락에 알트코인 폭락 크게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준의 4.5% 고금리에 트럼프 무지성 관세 인상으로 나스닥 코인 모두 폭락을 했었고요. 하지만 두 달 뒤에 입장을 확실히 바꿨습니다. 당시에도 비트코인 10만 달러 회복하면 내가 틀린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자세히 틀린 이유가 과거 비트코인 시장은 기존 고래들, 채굴자, 개인 투자자가 서로 자금을 주고받는 단순한 구조였다고 하고요. 당시에는 개인 유동성 바닥나고 고래들 수익 실현하면서 하락 사이클 폭락오는 배경이었는데 현재는 ETF, 마이크로스트래터지, 21캐피탈, 기관 투자자 심지어 정부 기관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코인 시장 들어오면서 패턴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최근 사이클에서는 고래 매도보다는 ETF로 얼마나 자금이 더 들어온지가 중요하고요. 고래들 매도한다고 해도 매도 물량 ETF가 받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5월처럼 이런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기영 대표가 약세 제한 진단 틀린 것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겠지만 투자판이든 주식 코인이든 간에 항상 패턴이 같지가 않습니다. 워렌 버핏만 특별한 거고 수백 수천억 개인 투자자들도 좋은 패턴 발견하면 수익 보다가 그 패턴에 발목 잡히면서 손실 입는 것도 순식간이고요. 어느 정도 투자의 줏대도 필요하지만 바뀌는 시장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유연한 자세로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100%도 없고 모두가 수익 보는 장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쿨하게 실수 인정하고 새롭게 패턴 연구해 나가는 게 인류라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만 봐도 기존의 비트코인이라면 75,000달러 여기까지 내렸을 때 올리는 것보다 5만 달러 여기 수준까지 내리는 게 ETF 이전의 움직임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10만 달러 회복을 시켜버리고 피보나치 786 반등이 아니라 전고점 돌파까지 앞두고 있고요. 중경두도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비트코인 움직임은 이전 차트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됩니다. 금 ETF나 미국 우량주와 비슷한 움직임이다 볼 수 있고요. 이더리움 차트도 보면 이번 반등에 200일선 돌파 직전까지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올 수 있는 구간이 2,500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 더 오르는 거고 나스닥 상승과 같이 3,000불도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요. 이더리움도 이전 차트와는 확실히 다르게 움직이는데 200일선 돌파 움직임으로 실버 ETF와 비교해보는 게 필요할 듯 하고요. 2009년 실버 ETF 여기 화살표 구간 움직임과 현재 이더리움이 매우 비슷합니다. 200일선 강력하게 돌파하고 조정왔지만 1년 정도 걸쳐서 꾸준하게 전고점 돌파하는 상승이 났고요. 기존의 이더리움이라면 이렇게 대폭락 온 다음 저점에서 횡보 2달, 3달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고요. 거기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횡보하고 9만 달러 폭락 안 한다면 이더리움이 3,000달러 상승한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이더리움이 2009년 실버 ETF 차트처럼 움직이며 200일선 여기 빨간색 라인 기준으로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매수하는 단타로 접근을 하시던가 200일선 부근에서만 매수하겠다는 분산 전략도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더리움이 200일선 돌파 이후 200일선 열차 타고 고점까지 상승 몇 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고요. 일단은 3,000불까지는 올라줘야 되는데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 스테이킹량 60배 증가해서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홀딩 거래들 증가했습니다. 이더리움조차 새로운 패턴이 나오니까 새벽 동안 1,300에서 144밀리언 대량 청산되었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2,500달러가 핵심 라인인데 달라진 패턴에 순식간에 돌파를 했습니다. 이번 상승이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청산인 거죠. 전체적인 청산 보면 비트코인, 솔라나 다음 순위고 아더 자코인도 청산 3위로 개인 투자자들 아직까지 선물 시장에서 청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옵션도 보면 5월 16일 하락 풋 옵션이 가장 많고 23일, 30일로 갈수록 콜 옵션 상승 비중이 증가를 하고요. 5월 16일까지 이더리움이 2,200불 하락 안 나오면 23일 2,900불, 30일 3,000불까지 갈 수 있다는 옵션들 예측입니다. 이더리움이 10%씩 하루 만에 이렇게 상승 온다는 것은 하락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더리움 오르면 직접적으로 수혜 있는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지난 하락에 18,000원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평균 가격 3만원 거의 회복을 했고요. 이더리움만 하락을 크게 안 온다면 최소 121선 위에서 움직이면서 35,000원까지 여기 구간 매물대 뚫으러 가죠. 하지만 연준의 금리가 이더리움 포함해서 알트코인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빨리 금리 인하 해주면 좋겠지만 대중관세도 145%에서 30% 예상보다 크게 낮췄기 때문에 하반기 미국 물가 상승이 크게 오르진 않을 듯 보이고요. 거기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제외한 토탈3 알트코인 전체 시가총액 보면 934밀리언으로 피보나치 236 찍고 이더리움 따라서 618까지 상승했습니다. 보통 236 찍고 618 반등 올 수 있는 구간이고 618에서 더 못 오르고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알트코인 패턴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더리움 3,000불 찍은다면 786까지 강한 반등도 가능하죠. 그리고 5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었습니다. 2.3% 실제시로 컨센서스 2.4%보다 낮았고 전달보다도 낮은 수치로 확실히 인플레이션율이 내려오는 게 보이죠. 연준이 목표로 한 2%대 무너지려는 수치로 하반기 관세 영향력이 적다는 점 확인되면 금리 인하 속도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패드워치는 2번 금리 인하 예상을 하는데 이 정도 수치면 3번 또 불가능하지 않고 전적으로 파월 의장 결정에 달린 거죠. 트럼프는 4월 시작하면서부터 파월이 투레이트 너무 늦다, 금리 빨리 내려야 된다고 금리 안 내리는 파월을 바보 같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5월 FOMC 통해서 트럼프와 직접 대화한 적 없고 백악관 콜 받은 적 없다고 일축을 했고요. 트럼프도 물가 상승을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나온 물가 데이터도 보면 외식 분야는 0.4% 늘었지만 마트 소비는 마이너스 0.4% 감소를 했습니다. 서민들 경제가 팍팍하다는 거고 대중관세로 인해서 마트 물가도 갈수록 비싸지죠. 유류비도 0.7% 오르긴 했지만 1% 미만으로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고 석유 가격 최근 62달러로 바이든 시절 80불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중고차에서는 마이너스 0.5%로 고금리의 중고차 신차 모두 판매량이 저조하고요. 어페럴 의류도 마이너스 0.2% 감소, 거주비는 0.3% 평균적으로 증가한 수치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 서민들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QQQ 1.5% 올랐고 우리 테슬라는 4.9% 상승이 좋습니다. 초보합 가격들 230달러 하는데 벌써 30% 수익률 넘어서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일단 테슬라 300달러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면 개인 투자자들 추매는 증가를 하는 거고 순식간에 400달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